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와 그리고 그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떤 학군지를 갈 수 있을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담 들어오는 내용을 봐도 학군지의 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의 3대 학군지에는 강남구의 대치동, 양천구의 목동,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서울에는 학군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광장동이나 잠실, 잠실동, 그리고 방이동까지 있죠.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명일동도 학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이 학원가도 있습니다.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봤을 때 학원가가 2배 이상 많아진 지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서구의 마곡동이나 마포구의 염리, 대흥, 신수동,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과 송파구 장지동, 그리고 은평구의 이 진간동까지 새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학군지는 공통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고 또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서 학원가가 빠르게 확장됩니다. 이 간단한 예로 마곡동 같은 경우에도 LG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내 자녀의 교육에 관심 있는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학원가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치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치동은 단연코 우리나라 1등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입주대기 수요가 있는 곳이죠. 심지어는 강남에 살더라도 대치동 라이딩이 힘들고 아이를 도보로 학교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오는 진성교육 수요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지만 대치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군지입니다. 서울대 진학률, 의대 진학률,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봐도 대치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명중, 휘문중, 진선여중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도 94% 이상의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비슷한 위치에 모두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휘문고, 경기고, 반대부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강남 8학군 내에 명문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원가는 한티역과 대치역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치 1동과 대치 4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치 4동이 1동보다 더 넓고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마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있습니다. 또 대치역 주변으로도 대치 1동에 학원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치동의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 거의 대부분 33평 기준으로 24억에서 33억의 시세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레미안 대치 팰리스인데요. 대치역 앞에 있으면서 단대부중, 대청중, 숙명여중을 배정받고 학원가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세를 봐도 정고점을 진작에 뛰어넘은 아파트입니다. 33평 기준 매매가는 33억이고 전세가는 16억에서 17억 원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음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학군으로도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35평 기준 2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아파트는 이 도곡동의 도곡렉슬입니다.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파트인데 이미 30평대 기준 실거래가는 30억을 이미 찍었고요. 29억에서 31억까지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대치동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사실 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가성비 아파트라고 따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모든 곳이 학군지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든 모두 다 학군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 성취도가 우수합니다. 수서동부터 압구정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그리고 자곡동까지 강남구의 모든 동이 이 성취도가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양천구의 목동입니다. 1983년 신시가지 착공 계획으로 빠르게 발전했고 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 회사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목동의 학군이 발전했습니다. 여의도 일자리와 이 마곡의 배후 주거지로 자리매김했고 눈여겨볼 만한 건 95% 이상의 중학교가 3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목동이 정말 교육에 진심인 지역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95% 이상인 곳이 4곳뿐이었는데요.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92% 이상인 곳이 3곳이나 됩니다. 모근중학교, 월촌중학교, 신목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을 보내기 위해서 100% 배정되는 아파트를 주로 눈여겨보십니다. 이 3곳의 우수한 중학교 이외에도 성취도가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목동 학원가의 특징은 한 군데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목동과 신정동까지 보면 거의 대치동의 견줄만큼 많은 학원가가 있습니다. 목동의 학원가의 위치를 보면요, 이 광장학원가와 오목교 학원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시가지 1단지부터 6단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광장학군, 그리고 오목교역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오목교 학원가가 있습니다. 목동의 주요 아파트 시세가 17억에서 24억 원입니다. 신시가지 7단지는
학군지는 목동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모건중학교도 거의 100% 보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신실가지 아파트 중에서 높은데요. 36평 기준 24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목동 학원가 주변의 아파트는 20억 이상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목교역 주변의 아파트는 대부분 약 17억 원 정도의 시세를 나타냅니다. 이 목동이 재건축 이슈도 있고 입지와 교통 모두 우수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서남권에서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학구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틈새 아파트를 보십니다. 세대수가 적지만 거래량이 그에 비해 활발해서 괜찮은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동 대림아파트가 31평 기준 12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거래가 잘 됩니다. 또 위쪽으로는 목동 우성 1차 아파트와 같이 세대수는 300세대로 적지만 12억 원대로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는데 목동에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이 중계동은 중계역 우측에 은행사거리 주변으로 학원가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학교나 학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두 붙어있는 학주 근접 지역이고 강북 일대 가장 가성비 좋고 대표적인 학군지입니다. 이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북부에서 모이는 교육 특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일자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까 95% 이상의 목동이나 대치동의 학교와는 달리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을지중학교가 91%, 상명중이 90%, 불암중 88% 이렇게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청구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은행사거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을지학군을 보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31평 기준 11억 7천만 원에서 약 12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은행사거리에 가까워질수록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30평대 기준 7억 5천에서 11억 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계건영 2차 아파트는 장현천을 끼고 있고 상명초, 상명중을 품고 있습니다. 시세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대치동은 24억에서 33억, 목동은 17억에서 24억, 그리고 중계동은 7억 5천에서 11억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학군지의 미래에 대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0.65명대로 낮아졌고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학군지의 미래를 어둡게 보시는데요. 심지어는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처럼 서울의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뒤처지기 싫어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학군지가 단기간에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202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도 27.1조 원으로 약 4.5%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랐고요. 사교육 참여율도 0.2% 오르고 주당 참여 시간도 0.1시간 오르고 한마디로 사교육비 전반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해서 이 학군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에는 이미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중산층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학군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학군지의 아파트는 전세가 방어에도 좋고 이에 따라서 매매가도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년차의 신혼부부 중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비중이 무려 41.8%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5년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의 이 중상위권의 비율이 15.4%였는데 23%로 높아졌고 1억 원 이상의 소득계층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균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군지의 의미는 자녀 교육보다 그 이상의 가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내 자녀를 서울대, 의대, 인서울에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이 주변 교우 관계가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소득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같이 무리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모두 학군지에 투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대 학군지와 그 아파트 시세 그리고 학군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제가 이 신흥 학군지, 가성비 학군지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학군지를 찾는 법 등의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